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법이라는 제목의 자기계발 강연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정말 원하는 걸 알고 또 그걸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맞아요. 그냥 뭐 성공 법칙 나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꽤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쭉 다룹니다. 네, 그쵸. 저도 보면서 그 점이 인상 깊었어요. 보통 이런 주제면 뭐 목표 설정 기술 이런 거부터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뭐 삶의 본질이라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아는 것 이런 데서부터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계별로 나아가는 구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 속에서 당신의 삶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핵심 원칙이나 생각의 틀, 그리고 또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 요약 아니고요. 같이 보시면서 아, 이거다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통찰을 함께 찾아보는 거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네. 이 자료는 시작부터 흥미로운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먼저 삶의 진실 같은 걸 이야기해요. 맞아요. 첫 부분에 삶의 진실 12가지를 제시하는데 사실 이걸 뭐 하나하나 다 눌러놓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시간도 부족하고. 네,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이다 하는 몇 가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건 역시 그거죠. 모든 것은 변한다. 아, 네. 영원한 건 없다? 네, 영원한 건 없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인데 이걸 진짜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죠. 네. 좋은 일이든 뭐 힘든 상황이든 결국엔 다 지나가는 건데 우리는 꼭 그 현재에 막 매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 변화를 그냥 삶의 기본값으로 딱 인정하는 거 이게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변화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인다. 중요하네요. 그리고 뭐 변화와 함께 또 하나 되게 인상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또 나에게 유리하다는 생각력. 아, 네네. 이거 좀 뭐랄까 파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안 좋은 상황까지도요. 네, 그렇죠. 처음 딱 들으면 약간 종교적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좀 비현실적인 낙관론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맥락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경험들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겪는 실패나 역경 같은 것까지도요. 네.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나의 성장이나 어떤 깨달음을 위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에 가까워요. 아, 재료가 된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적대적인 곳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돕는 어떤 시스템으로 바라보자. 이런 인식의 전환을 제안하는 거죠. 이 유리하다는 관점은 나중에 나올 자신을 믿는 태도랑도 연결이 되고요.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진실. 바로 시간은 유한하다. 아, 맞아요. 끝이 있다는 거. 네, 우리 모두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딱 직시하라는 거잖아요. 자료에 보면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국 죽음을 인식하는 게 현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언젠가 해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러죠. 네. 근데 그 언젠가가 안 올 수도 있다는 현실. 그걸 딱 깨달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겠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삶의 기본적인 진실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쳐도 왜 우리는 여전히 원하는 걸 잘 이루지 못할까요? 네. 자료에서는 그 장벽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래요. 네,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가요? 네, 자료에서는 우리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탐구하는 시간, 이걸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아, 뭐 어릴 때부터 정해진 길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기대에 나를 맞추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 자체가 부족했다는 분석이죠. 가정 환경이나 교육 시스템 같은 외부 요인도 물론 언급하고요. 단순히 목표가 없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나를 모른다는 것 말고 또 다른 큰 장벽은 역시 그거겠죠? 행동하지 않기 때문. 네, 행동. 머릿속으로 아무리 멋진 계획 세우고 상상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빵점이죠. 네, 이 자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알게 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딱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면 알게 된다. 그리고 행동을 이렇게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요인들로 낮은 자신감이나 자존감 이런 걸 꼽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우리가 보통 미덕이라고 배워온 겸손 있잖아요. 아, 겸손이요? 네. 이 겸손에 대한 오해도 행동을 막는다고 지적을 해요. 그건 왜죠? 그러니까 자신을 막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정작 내 자신의 어떤 욕구나 강점 이런 걸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데에서는 괜히 죄책감이나 좀 어색함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겸손이 약간 소극적인 태도나 심지어 자기 비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주변 사람들 시선 의식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고요. 그렇죠. 남들 눈치 보는 거.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을 넘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몇 가지 좀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질문 던지기예요. 질문하기? 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보면서 내면을 탐색하는 거죠. 질문과 함께 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라는 조언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나 자신을 마치 제3자처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무엇에 반응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나라는 존재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살짝 분리해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분리해서 본다. 네, 감정에 막 휩쓸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한 걸음 딱 떨어져서 관찰하다 보면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나 내면 깊은 곳에 진짜 욕구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과정?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음의 지도. 좋은 비유네요. 관찰 다음으로는 글로 써보기, 그리고 말로 해보기를 제안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면 되게 막연하고 흩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정리 안 되죠. 네. 근데 이걸 글로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딱 정리가 되고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료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걸 계속 쓰다 보면 그게 신념으로 굳어지고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까지 생긴다고 주장을 해요. 와, 쓰는 것만으로도요? 네. 그리고 말로 해보는 것도 비슷한 효과인데요. 내 입으로 직접 소리를 내서 말하면서 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맞나 하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막 공표를 함으로써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실행 의지를 더 다지게 되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참 와닿았는데 내가 한 말을 가장 크게 듣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아, 맞는 말이네요. 내가 내 말을 제일 먼저 듣죠. 그렇죠. 결국 질문하고 관찰하고 쓰고 말하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역시 행동하기, 이거인 것 같습니다. 해봐야 안다, 하면 알게 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탐색하고 계획 세워도 실제 작은 행동으로 딱 옮겨보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진짜 맞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작은 시도들을 통해서 얻는 피드백 있잖아요. 그걸로 내비게이션, 내 안의 나침반을 더 정확하게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8가지 실현 로드맵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좀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8가지 방법 중에서도 특히 좀 강조되는 부분은 생각과 믿음의 힘을 활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으로 나오는 원하는 것을 그리고 상상할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네, 상상하고 믿는 거.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정도를 넘어서요.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시각화하고 그때 내가 느낄 감정까지 미리 느껴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감정까지요? 네. 이게 우리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어떤 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각의 힘을 굉장히 강조해요. 상상하고 믿는 것과 더불어서 그걸 또 세상에 공표하라는 조언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냥 글로 쓰거나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블로그나 SNS 같은 온라인에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혼자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꿈보다 세상에 딱 알려진 꿈이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아하, 공표를 함으로써 일단 스스로에게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지지자들을 얻을 수도 있죠. 나 그거 응원해 하는 사람들? 네네. 생각지도 못한 어떤 도움이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도 열린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의하진 않겠지만 이 자료의 강사분은 이런 공개적인 선언이 긍정적인 외부 에너지를 끌어오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내면의 믿음, 그리고 외부로의 선언,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사람을 만나라는 조언이 나오는데 이거 꽤 현실적인 방법이네요. 그렇죠. 롤 모델을 찾아서 직접 만나서 교류하거나 만약 만날 수 없다면 그분들이 쓴 책이나 강연 같은 걸 통해서 생각이나 행동 방식을 배우고 따라해보라는 거예요. 네, 단순히 지식만 얻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에너지나 태도 이런 걸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 네네. 그런 것처럼 환경 설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배우고 따라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걸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해서 적용해보라고 권하고요. 배움과 모방을 넘어서 결국에는 자신 있게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겨라는 메시지로 딱 귀결되는군요. 맞습니다. 아, 나는 아직 부족해. 준비가 덜 됐어. 이런 생각 대신에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최고다. 이런 마음으로 망설이지 말고 그냥 뛰어들라는 거잖아요. 네. 아까 그 말,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다. 이게 정말 강렬하게 들렸어요. 네, 이 부분이 이 자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액션 촉구라고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냥 시작하라는 거죠. 네. 앞에서 말했던 그 삶의 진실들 있잖아요. 시간은 유한하고 모든 건 변하고 또 모든 건 나에게 유리하다는 그 믿음. 그걸 바탕으로 두려움 없이 도전하라는 격려죠. 이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자기인식의 전환, 이게 행동의 문턱을 확 낮추는데 결정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태도로 누리고 즐겨라는 점을 꼽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목표 달성만을 향해서 막 고통스럽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 그리고 이미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만끽하는 거. 그게 진짜 인생의 주인다운 태도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즐기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과 세상을 믿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건 이 모든 방법론들을 딱 덧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또 나를 돕는 이 세상의 법칙을 신뢰하는 거. 이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출발점이자 원동력이다. 라는 거죠. 참 흥미로운 점은 이 강연을 하신 분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방법들을 다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설득력을 높이죠. 과거에 본인이 자신을 잘 몰라서 방황했던 시기 이야기, 또 글쓰기나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시작했던 이야기, 심지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을 통해서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실행력을 확 높여서 지금의 삶을 만들었다. 이 과정 자체가 되게 강력한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맞아요. 특히 그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핵심이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밖이 아니라 안에, 남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는 없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다 있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인식이 딱 바뀌면서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그 개인적인 서사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아주 강력한 축을 이루고 있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법, 이 자료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드는 열쇠가 어떤 외부 조건이나 환경보다는 우리 내면의 인식, 그리고 태도,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꾸준한 실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를 깊이 이해하고 삶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을 향해서 명확히 알고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게 핵심적인 여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원하느냐, 이 목표 설정의 문제를 넘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의,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신념 체계, 이게 현실을 만들어가는 엔진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의 씨앗이 된다. 이 메시지가 참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오늘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 혹은 살짝 바꿔볼 수 있는 생각 하나를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도전적인 질문, 이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정의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얼마나 일치하나요? 깊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